안녕하세요. 금일 아침방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죠.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이유.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빚을 갚기에 빚을 내기 때문.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면서 참 슬픈 말이에요. 빚을 갚기 위해서 현재 이용 중에 있는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빚을 갚기가 힘드니까 다시 또 빚을 내 가지고 이 빚을 갚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빚으로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일부만 갚게 되죠. 일부만 갚게 되죠. 그러면 이 나머지 일부에다가 여기 새로 생긴 거, 그럼 이게 합쳐져서 이게 더 커지죠. 이제 이 반복이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만큼 커져버려요. 하지만 여기서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개인마다 조금 틀린 부분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는 좋은 제도가 있죠. 개인회생이라든가 신용회복을 이용하면 됩니다. 본인 어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분들은 개인 사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을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에 개인 파산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개인 파산은 똑같긴 하지만 진짜 이분은 아예 소득 자체가 없는 그런 힘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고, 일반적인 소득 있는 분들은 이 두 가지의 국가 지원, 정부 지원 상품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씩 발생되죠.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어떤 문제냐? 어찌되었건 이렇게 해서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을 신청했어. 인가를 받고 갚아나가고 있는 중이야. 갚아나가고 있는 중인데, 자, 내가 월급 받으면 어느 정도 일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의 최저 생활비 정도는 빼두고 나머지 일부분은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겼어. 아이고, 이 돈이 없으면 안 돼. 큰일 나게 생겼어. 그래서 이 중간, 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에 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이나 신용이 안 좋은 건 둘 다 똑같은데 이 와중에 또 대출이 돼. 신기하게. 그런데 그것은 고금리로만 가능하죠. 그 고금리 때문에 힘이 들고 또 힘이 들어서 결국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 또 고금리 대출을 받게 되는 거죠. 안 받았으면 좋겠죠. 나 어쩔 수 없어. 꼭 받아야 돼. 꼭 있어야 되는 돈이라면 풀 수 있나요? 또 받을 수밖에. 자, 그래요. 여기까지 좋다 이거야. 자기가 그냥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받아서 잘 갚아 나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면책을 받았을 때죠. 면책. 즉,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이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근데도 남아있는 대출이 고금리 대출이 남아있어. 이 대출들은 아직 다 못 갚았죠. 이 대출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 후로 이용한 대출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빌린 돈이니까 그냥 열심히 잘 갚아 나가야지.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당연하죠. 본인이 감수하고 쓴 돈인데 당연히 본인이 갚아 나가야지. 안 갚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걸 그냥 그대로 그냥 고금리 그대로 갚아 나가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에는 신용이 안 좋거나 신용 불량자에 속해서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면책, 면책을 받고 나면 이제 상황이 틀려지죠. 이제 내 신용이 정상적으로 다시 복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신용이 다시 정상적으로 왔다고 해서 은행 가서 대출해 주세요. 그럼 해줄까요? 안 해주죠. 왜 안 해줘? 바로 이거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용하고 있으면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개인회생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 은행에서는 안 되겠는데요? 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손 놓고 그냥 꼬약꼬약 갚아 나가야 될까요? 절대 아니죠. 이제 이걸 저금리로 대안을 해야죠. 저금리 대안. 자, 지금 시중에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안해주는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최소한 내가 아는 내용 안에서는 상품 중에서는 없어요.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가서 고금리를 갚는 거, 이건 대안이 아니에요. 본인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거지. 이건 신용 대출이죠. 근데 대안이란 게 뭡니까? 대안은 이 저금리 금융사에서 이 금융사의 저금리로 대출을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금융사 걸 갚아주는 거죠. 그냥 갚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상품은 없어요. 예전에 유일하게 정부 지원 상품 햇살론 대안자금 바꿔드림 너 이게 있었죠. 하지만 그거 작년 10월 달에 다 폐지돼 버렸죠. 실질적으로 금융사에서 운영하는 상품은 대안 상품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해야 되냐?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통대안. 통대안은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그런 상품은 아니죠. 저희 상담사들이 이걸 상환하고 나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잘 나오네. 이걸 상환하고 나니까 신용 등급이 좋아졌네. 그렇게 해서 임의적으로 만든 그런 상품이죠. 어느 분이 어느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인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통대안. 임의적으로 상담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A명입니다. A명. 자, 통대안이 뭐죠? 기존에 있는 이 고금리 채무를 전액 다 상환을 해버리는 거죠. 상환을 하고 난 후에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나면 그때 은행에 가서 다시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 거죠. 은행에서 가면 대출이 하나도 없는 분이 신용 등급도 좋으니까 은행에서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저금리로 대안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이죠. 개인회생 중에 또는 신용회복 중에 내가 고금리 대출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면책까지 받았어. 그럼 이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안을 해야 되는데 바로 누구나 될까요? 절대 아니죠. 누구나 될 수도 없고 바로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칠판을 자주 지우네. 이 주의사항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이신 분들. 자, 일단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 회복 중인 경우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면책 받은 게 아니에요. 이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첫 번째, 급여 은행을 교체.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신청을 했을 때 현재 내가 급여받는 은행도 포함이 돼 있어. 그 채무자가. 그러면 내가 면책이 됐다고 해서 다 끝났다고 해서 과연 그 해당 은행에 다시 또 가서 돈 좀 빌려주시오 하면 예 하고 잘 빌려줄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내 돈을 안 갖고 개인회생을 신청해버렸어. 그래서 법원에서 띵띵띵 조금씩 나눠가지고 줘. 나는 100만 원 빌려줬는데 결국 받은 돈은 5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법적으로 이제 갚을 의무가 없어져 버렸어. 나도 더 내놔라, 덜 받은 거 더 내놔라 라고 요구할 수도 없게 됐고. 근데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와갖고 100만 원만 빌려주라. 안 빌려주죠.
빌려주더라도 이만큼 하나 100원. 100원은 빌려줄게. 그럴 수는 있죠. 그렇듯이 해당 채무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사는, 채권금융사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고 신청하지 않은 금융사로 급여 통장을 바꿔놓으란 얘기죠. 또 어떤 분은 우체국으로 또 바꿔놓는 분들이 있어요. 우체국은 안 돼요. 우체국은 필요 없어요. 우체국은 대출을 해주는 곳이 아니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우체국 하지 마세요. 그냥 시중 은행 중에 다른 은행으로 바꾸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바꾸고 난 후에 면책을 받았어요. 면책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이 6 내지 7등급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뭐 저번에 어떤 분은 5등급으로 올라선 분도 있다고 하는데 5등급까지도 올라가면 더 좋긴 하죠. 자, 어찌됐든 등급이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세요.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당연히 이 채권 목록에 들어가 있는 신용카드사에다 전화해봤자 의미 없어. 안 되고요, 절대로. 그냥 포함이 안 된 카드사, 그 카드사들 중에서도 가능한 은행 카드사가 아닌 신용카드사 있잖아요. 그 할부카드사, 뭐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이런 할부카드사들, 그런 데에다가 신청을 하시는데, 이거 역시도 뭐 발급 받으려고 막 여기저기 다 쑤셔보지 마시고, 왜? 그럴 때마다 조회기록 다 나오니까 하지 마시고, 한두 군데 정도 콜센터에다 문의를 해보세요. 근데 안 돼. 그러면 더 이상 알아보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신청하지 마세요. 알아본다고 여기저기 더 찔러봤자 조회기록만 남기고 신용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알아보지 마시고, 대신에 우리가 뭐 전자제품을 사거나 아니면 어디 놀이공원 뭐 이런저런 데 있잖아요. 그 길가에 나와서, 아니면 그 판촉행사, 그 카드 영업사원들, 우리 거 카드 만들면 포인트로 뭘로 해드려요 하면서 카드 하나 만드세요. 우리 거 카드 만들면 포인트를 해가지고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신청하세요. 이런 건 발급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막 안 되는 거 어거지로 알아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았어. 그러면 또 몇 년간 카드 이용 못 하다가 카드 하나 발급돼버리니까 오냐, 이제까지 내가 이거 못 쓰느라고 손이 근질거려 죽는 줄 알았다면서 막 긁어내시면 안 돼요. 긁어내시 마시고, 일단 현금 서비스는 절대적으로 이용 금지입니다. 절대 이용하시면 안 돼요. 이거 무조건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하나, 그 한도 내에서 가능한 50% 미만, 좀 더 적게 이용할 수 있다면 30% 미만으로만 이용을 하세요. 전혀 이용을 안 해도 안 돼요. 30% 미만이 가장 좋고, 그렇지, 이건 내가 도저히 이만큼 안 되고 조금만 더 이용하면 안 될까요? 라면 50% 정도 이상은 이용을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데 카드 사용 한도가 너무 많아버리면 그런 것들도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50% 미만 또는 30% 미만만 이용을 하시고, 난 정말 카드만 있으면 이 손이 이게 말을 안 들어서 마음대로 긁어져 버린다. 이런 분들은 자동이체, 뭐 보험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신용카드사로 자동이체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카드 똑부라고. 그럼 매달 카드는 긁게 돼 있어요. 자동이체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자동이체 그것만 나이면 되니까 카드 이용 안 하고도 저절로 카드는 이용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 통대한, 바로 고금리로 이용하고 있던 대출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이 통대한은 그럼 언제 이용을 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책 후 신용 등급이 이제 6 내지 7등급으로 오른 후 3개월 뒤 최소
뭐 이해하시겠나요? 자, 면책을 받았어요. 면책을 받고 나면 면책 받는다고 해서 바로 신용등급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면책 받고 나서 한 1, 2주 정도 지나야지 이게 전산에 반영돼 가지고 신용등급이 그때 가서 오릅니다. 보통 6 내지 7등급, 아까 뭐 어떤 분은 5등급도 나왔다 하겠죠. 이렇게 어찌됐든 5, 6, 7 이 등급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등급 안에 들어가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3개월 뒤 최소 그것도 3개월 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는데 내가 면책을 딱 받았어. 신용등급이 6등급 올라갔네? 통대 안 해주세요. 라고 바로 문의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안 됩니다. 다 거절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뭐 정확하게 뭐 금융사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이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통대안을 해보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전에 그 한참 전부터인데 개인회생 바로 신청하신 분들, 면책 바로 받으신 분들, 그거 이용해가지고 해봤어요. 바로 면책 받고 바로 등급 오르자마자 진행해봤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분도 있고 나오더라도 찔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와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5천이 나와야 되는데 한 2천이나 나오고 말아버려. 그런 경험을 쌓아보다 보니까 면책 받고 나서 바로 진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저희 생각에는 신용 등급이 1, 2, 3, 4, 5, 6, 7, 8, 9, 10이죠. 보통 개인회생 중에는 8 내지 9등급에 있습니다. 8등급부터는 대출이 안 됩니다. 그냥 금융사에서 안 되는 등급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늘 갑자기 6등급으로 딱 올랐어. 바로 이번 달에. 그래서 은행 가고 대출 신청해. 6등급도 원래 은행에서는 대출 안 해줘요. 근데 고금 이제 갖고 나면 또 5등급이나 또 4등급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등급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 예를 들어서 4등급으로 올라가서 고금 대출 다 상환하고. 그럼 4등급은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등급이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와버려. 찔끔 나거나. 그 이유는 비록 이 신용 등급은 8, 9에서 4등급으로 확 올라가긴 했지만 이걸 신용 등급만 보고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이 나올 때는 신용 등급이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은행 내부 등급, CSS 등급이라고 하죠. 이 등급이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해버리면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신청하면 바로 은행에서 나오는데 이분들은 안 나와. 이유가 뭐냐면 대출이 안 되는 등급에 있다가 대출이 안 되는 등급에 있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쑥 올라와 버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은 좋아졌지만 이 내부 등급이 이걸 못 따라온 거예요. 아직도 내부 등급은 여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그래서 대출이 안 나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최소 3개월 이상 지나고 나면 이 등급에서 여기까지 최소 올라와 있고 여기서 이제 안정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상환하니까 4등 올라. 그러니까 CS 이 내부 등급이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내부 등급이 안정화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 회생을 면책 받았다고 해서 바로 통배안을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3개월 뒤 시간이 더 지나면 더 지날수록 더 좋아요. 그만큼 안정화가 되니까. 근데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면 최소한 3개월은 무조건 기다렸다 하시라는 거. 저희한테 문의 오면 3개월이 안 된다는 분들은 아예 안 합니다. 그냥. 또 직군에 따라서도 3개월이 지났다고 해도 안 해주고 부채 비율에 따라서도 3개월이 지났다고 해도 안 해드리고 그래요. 그만큼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면책자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냥 다른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고객님들이 그래요. 저희 쪽에서 이제 거절을 당하고 못 기다리죠. 몇 개월, 3개월 뒤에 오세요니까 당장 힘들고 나 이자 나가는 게 너무 아깝거든. 그래서 다른 데서는 가능하다니까 진행이. 그랬다가 저한테 전화 또 와요. 아니 여기서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 은행에서 5천만 원 나온다고 해서 했는데 은행에서 2천만 원만 나왔는데 은행이 더 안 나오나요? 제가 그동안 말했던 것은 뭐 듣고 그때서야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그러니까 제 말이 100% 모든 게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당연히 면책받고 바로 뭐 해서 은행에서 나오실 분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희 경험상은 그런 일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이씨, 그 비싼 수수료 줘가면서 하는데 가장 안전할 때 해야죠. 왜 무리해서 해요? 그러다 잘못되면 나중에 또 해야 된디? 그럼 그때 가서 또 돈 들어가고? 바보시 그게. 조금만 더 참으라는 거죠. 자, 오늘은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면책 후에 통대안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 당연히 뻔한 거죠.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안하기 위한 거고. 자, 그 사이에 이제 이 통대안을 이 개인회생의 신용회복을 이용하신 분들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